척개광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처음 듣는 우리 솔련도 있을 겁니다. 척개광. 명나라 장군이죠. 1556년부터 10년간 80여 차례 싸웠어요. 주로 왜구들과 싸웠는데요.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요. 와, 그것도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기가 직접 훈련한 거지 부대, 이른바 거지 부대라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중국의 이순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봅니다. 궁금하니까 봐야죠. 네, 이제 3,000명을 이끌고 왜구와 전쟁 돌입하는 그런 장면이죠. 척개광.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혁의 위력을 확실한 성과로 증명한 개혁 전도사라고도 부릅니다. 개혁, 혁신, 이것을 확실한 성과로 보인 그런 전도사. 그 당시만 해도요, 일본 이 왜구들이 엄청나게 설치됐어요. 당시 조선에도 많이 왔고요. 임진왜란 이전에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 특히 명나라 때 엄청나게 휘짓고 다녔어요. 자, 바로 가정제 때 엄청나게 심했죠. 바로 이때 척개광이 나타납니다. 가정 왜구라 할 정도로 이 명나라 11대 황제 가정제는요, 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절강성 쪽에는요,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피해가 많고 도저히 뭐 대항할 방법도 없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절망만 하고 있었던, 아무 대책이 없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왜구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맞히는 도박 게임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쁜 놈들, 쪽발이, 이 일본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요. 이런 놈들이 지금 일본입니다. 어쨌든 이런 놈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척개광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항외의 민족 영웅 유룡 척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살의 무과에 급제했어요. 그리고 무인의 길로 들었습니다. 본래 아버지도 주원장 시대 때 큰 역할을 한 그런 집안입니다. 어쨌든 22에 급제하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22살 때 장가가서 이제 무인의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 자, 드디어 척개광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놈들이요, 왜구들이 칼이 엄청 길었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이걸 들고 설치고 그러니까 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공포의 일본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으면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반드시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 이 골치 아픈 장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프리카 가면요, 사자들이 이제는 아주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저도 아프리카 가봤지만은 자연이 황폐화돼서 사자들도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런 그래서 사자들도 이제 살아갈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를 한답니다. 조찬 회의. 무슨 방법을 내놔라. 이 우두머리 사자가 한마디 하면은 밑에 있는 참모들 머리 조아려 가면서 생각하는 척 하죠. 뭐 나올 게 없죠. 빤하죠. 그런데요, 어느 날 한 마리의 사자가 눈치를 쓱 살피더니 어디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있다 나타났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보실까요? 파마 했습니다. 퍼머넌트. 파마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또라이 사자. 그래서 외딴 나무에 이런 모습을 앉아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동물들이 보고, 야, 저 또라이네, 또라이 사자네. 저런 또라이 사자 옆에는 가도 되겠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사자 옆에
갑니까? 겁이 나서. 그런데 저 또라이는 가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 다 꺼내가지고 이 인증샷 하려고 가까이 가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대요. 말도 안 되지만은 바짝 가까이 붙었을 때 요 사자가 자기가 먹고 싶은 동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랑 하고 잡아먹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이 손자병법의 명구를 우리가 대입해보면 요겁니다. 바로 전승불복, 응영무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방법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형을 바꿔서 형을 응용해서 무궁하도록 해나가야지 살아남는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사자다. 나는 무조건 먹을 거리는 걱정 없다. 나는 사자다.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정신 차려야 됩니다. AI가 어떻게 발전되고 앞으로 우주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앞으로 미래의 군대는 어떻게 바뀌고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나가고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신 차려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전승불복, 응영무궁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일본에서 졸지에 정말 기가 막힌 시계를 만들어냈죠. 뭐예요? 바로 쿼츠. 그동안 태엽으로만 시계가 갔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저도 어릴 때 일일이 태엽을 감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겠죠? 그러다가 일본이 1969년도에 애스트론, 이야, 배터리를 넣는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난리 났죠? 이게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기억나요? 세이코. 처음에는 길쭉한 배터리 넣었다. 이제는 동그란 작은 배터리 넣잖아요.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스위스. 시계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거 해서 진짜로 그 당시 한 어느 시계 이게 공장에 8만 명 되는 데서 6만 명이 해고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큰일 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가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드디어 머리를 썼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 답을 찾았어요. 바로 스워치. 여러분도 하나 정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줬죠? 스와치.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시계입니다. 플라스틱 시계를 만든 거예요. 아주 이쁘게. 아이고. 그래서 일본을 다시 이겼습니다. 스와치.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스와치의 기술은요, 본래 갖고 있던 스위스 시계 명장들이 400개 이상 되는 정밀한 시계 부품들을 아주 얇은 플라스틱 이 박스 안에 넣은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이정합 이기승이라 공부했잖아요. 정으로서 합하고 기로서 승리한다. 정이 뭡니까? 기본, 기술, 실력, 탄탄한 기반. 우리 솔련이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정합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솔련의 목적이. 그래서 이 탄탄한 기반을 두고 기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정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스위스가 탄탄한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기술력,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기가 나온 거예요. 기가. 바로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예쁜 시계. 그래서 다시 전 세계의 시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죠? 이정합, 이기승. 생각하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되는 실력은 있어야 된다. 척계광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쁜 놈, 이 잔혹한 또 싸움 잘하는 일본 이 왜구를 이길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전략의 3요소 생각했겠죠. 그 당시에는 뭐 몰랐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다. 전략의 3요소 뭐예요? 스트라테지. 목표, 무엇을, 방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how, 자원, 어떤 자원, 지금 있는 자원, 또 장차 보충될 자원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융합해서 도출하는 것이 전략 아닙니까? 목방자. 자,
목표 뭐예요? 왜구를 토벌하겠다. 확실한 목표. 방법이 뭐예요? 척가군을 조직하겠다. 잘 훈련된 병사. 사실 농민들이에요. 거지부대입니다. 그러나 일단 훈련시키자. 훈련. 자원이 뭐예요? 농민들. 그리고 현지 물품들. 대나무, 등나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거든요.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현지에 있는 거. 왜? 절강성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어떤 뭐 중앙에서 지원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이 대나무들. 그래서 목방자 척가군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기준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요. 얼굴이 검고 키가 크고 장대하며 농사지은 기색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농사꾼입니다. 두 번째, 싸움 경험이 여러 번 있으나 아직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이렇게 조직시키면 얼마나 자기가 또 옛날 과거를 부숴버리려고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아주 머리 좋죠. 과학적인 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손자병법 병세 제5편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전자 구지어세 불책어인 고능택인 이 임세라. 정말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은 먼저 새에서 구한다. 새. 불책어인 개인에게 구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택인 잘 택해서 적재적소죠. 그리고 임무를 새를 맡긴다. 새를 맡긴다. 이해되십니까? 우선 사람을 잘 선발해야 돼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넣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전체 조직이 발휘하는 새, 이 기세를 이용해서 이긴다. 이겁니다. 현대 우리 군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조치죠. 자, 그래서 척가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무기가 있어. 무기. 낭선. 대나무가 흔한데 딴 데서 뭐 가져올 수 없으니까 대나무를 이용해서 아주 기가 막힌 기다란 대나무에 수십 개의 철편을 붙여갑니다. 아, 이게 4m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한 모습이죠. 자, 이런 거 이렇게 대나무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이 철편이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기다란 대나무가 휘청휘청거리니까 또 참 착안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패, 등나무가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방패를 만든 거예요. 가볍고 아주 질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곤방, 근거리 전투용으로 단단하고 둥근 막대기를 사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장창, 3m 이상 긴 장창으로 멀리서 찔러 들어가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아주 특이합니다. 척가군의 이런 모습이요. 자, 원앙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진 자체를 원앙진. 자, 어쨌든 요렇게 각자의 12명이 일개 분대가 돼가지고 각각의 임무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일본도를 공격을 저지하는 팀을 제일 앞에 두어요. 제일 앞에. 그리고 시간차, 페인트 모션 공격시킵니다. 딱 찔러 들어갑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속 지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이게 10배, 100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출기불이죠. 실제로 이런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정교하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싸우게 하는 이 전법은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래서 출기불이죠. 시계편의 궤도의 마지막 14가지 궤도가 있잖아요. 14가지 중에는 속임수도 있지만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많잖아요. 자, 출기불이 마지막 종착지죠.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나가라. 예상치 않은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로 상대의 혀를 찔러다가 출기불이거든요. 정신적인 기습이죠. 심리적인 기습. 이해돼요? 일본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제 그 모습들을 지금도 이렇게 시연하고 있는 중국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요. 분업형 편제의 대표적인 예죠. 자신감이 우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각자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다들 농민들 뭐 거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야 우리도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그럴듯하게. 그리고 싸우니까 이기거든. 기가 막히는 그런 아닙니까? 참 척개광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선전자 구지어세 불책어인 고능택인 이 임세, 이 말 자꾸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부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있는가, 그리고 새로서 기세를 유지하는가를 우리 소년들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원앙새 참 이쁘죠. 결혼식 할 때 우리 신혼부부에게 늘 선물이 원앙새 아닙니까? 왜 원앙진인가? 딴 것도 있지만, 딴 이유도 있지만 목숨 걸고 대장을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장이 죽으면요, 나머지 또 군대원들도 아주 엄벌에 취하거나 또 심지어는 뭐 죽이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장의 명령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참 지혜롭죠. 이걸 두고 손자병법 제1시계편의 마지막에 도천지장법 있잖아요. 5가지로 내 수준을 체크할 때 도천지장법, 마지막 법이 뭐예요? 시스템, 상벌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이런 인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죠. 돌아가는 물류 이런 것들, 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은 시스템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개인으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략이요, 결국은 시스템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원앙진은 그런 체계거든요. 원앙진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죠. 병세 제5편에 여러 사람을 다스리기를 아주 적은 사람 다스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분수시야, 잘 분수, 지휘 개통, 지휘 통제, 편제를 잘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손자병법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원앙진이 바로 이것에 딱 맞는 말이거든요. 딱딱 분업, 그리고 지휘 편제 정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편제는 참 중요합니다. 영화 앞부분에서도 나왔지만은 보면은 엄격한 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명령에 대한 엄격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투에 앞서 꾀병을 부리는 자는 참수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행군 중 이탈하여 하는 경우에는 귀를 자른다. 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만큼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제9 행군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상벌에 대한 확고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졸, 미친, 부의, 벌지. 병사와 아직 친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주면은 즉 불복,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복한다. 불복 즉 난용, 불복하게 되면은 쓰기가 어렵다. 이해돼요? 그리고 다음 졸이, 친부이, 벌, 불행. 병사와 이미 친해졌는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은 즉 불가용냐, 이것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안 친해졌는데 벌을 너무 심하게 줘도 문제고, 친해졌는데도 벌을 안 줘도 문제고,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상벌을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황서도 전투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전투의 특징이 왜구들이 이제 그 안에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척결강이 안 되겠다, 이 황서도 안에 있는 왜구를 전부 다 척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만 해도 앞에 개풀이 많았어요. 개풀,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렇게 해도 모세 기적도 일어났다 그래요. 가끔 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개풀이 엄청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구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풀이니까 못 올 것이다. 그런데 척결강이 마른 풀을 잔뜩 짊어지게 하고 병사들에게 무치 드러나자마자 그 위에 마른 풀을 깔아가면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왜구가 놀래가지고 다 그냥 자빠졌죠. 유명한 황서도 전투입니다. 이 장면을요, 영화의 출기불이, 그렇죠? 출기불이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출기불이. 영화에 보면요, 물론 그 장면은 아닙니다만 일본 왜구가 도망갈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냥 신속하게 진흙을 통과하는, 갯벌을 통과하는 기가 막힌 장면 한번 보시죠. 척계광의 말년이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참 아주 서글프게 끝납니다. 그 인생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명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기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누구 잘 되면요,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것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모험하는 이런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많잖아요. 군대는 없겠지만 사회 정치적으로도 너무 많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참 서글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척교강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시기하는 소인배 이놈들 때문에 파직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쓸쓸하게 병사합니다. 병사. 역사의 영웅이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 조심해야죠. 자, 이제 중요한 관점 다시 정리합니다. 전략은요,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강점에 초점을 맞춰 승리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전략이라는 정의는요,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략이란 정의 자체가.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전략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십시오. 척개광이요, 그 최고의 척과 군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농민들, 거지들을 모았어요. 진짜 군대로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러나 척교강은 그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지 않고 강점을 보면서 만들었어요. 힘도 세고 또 충성심도 있고 완력도 있고 키도 크고 또 잘만 하면은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체력, 정신 있잖아요. 그것이 강점이었어요. 강점. 그것을 잘 활용한 겁니다. 확장한 겁니다. 이해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SWOT 있죠? SWOT 많이 알려졌죠? SWOT 뭐예요?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ies, 기회, threat, 위협. 이 네 가지를 따지면서 나와 조직의 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자,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분석, 강점 활용 전략해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Strength, 강점이 뭐냐? 영어 능력이 난 있다. 또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력이 좋다. 글쓰기 능력도 있다. 또 뭐 weakness 뭐냐? 약점이 체력, 운동이 부족하다. 이런 거. Opportunities. 그런데 인맥이 난 좋다. 뭐 이런 것들. Threat, 위협이 뭐냐? 적자다. 좀 빚도 많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요, 스트렝스에 집중하지 weakness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시간은 제한됐어요. 특히 군대 생활은 시간이 늘 바쁘잖아요. 내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휘하는 부대도 약점에 너무 치중하면요, 실패합니다. 약점은 다 있어요. 누구나. 개인도 있고 조직도 있고 부대에도 있고.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그것은 살짝 그냥 관리하고 살짝만 이렇게 보완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강점을 찾아서 강점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약점이 많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강점 하나로 이 해결됩니다. 실제로.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점은요, 협업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약해. 그런데 저 사람은 이것이 강해. 그러면 서로 협업해서 그걸 채운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전략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돼요. 나는 어떻게 해요? 강점을 더욱더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Strength Finder,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도 나왔고, 유명한 그런 교수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Don Clifton 이런 사람들도요. 자, 뇌과학적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개인에 관계되는 겁니다. 조직도 관계되겠지만 우리 개인, 내 자신에 대해서도 왜 강점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뇌과학적 증거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거 뭐예요? 스냅스입니다. 신경 뇌세포 스냅스 연결, 1000억 개의 뇌세포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의 세포가 1000개까지 연결된 복잡한 구조인데요.
출생할 때는 그 스냅스 모양 이래요. 신경세포가. 그런데 1개월 지날 때 보면 많이 연결되어 있죠. 6개월은 아주 연결 많이 되어 있어요. 2살 되니까 빡빡해요.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4살 되니까 어때요? 약간 느슨하다는 걸 느낍니까? 2살 때보다? 보십시오. 2살, 4살 차이 나죠. 오히려 2살 때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생깁니다. 2살 때보다도 4살 때가 더 연결이 느슨합니다. 2살 지나면 뇌세포의 연결이 끊기기 시작한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성인이 되면 2살 때보다도 60%나 끊겨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우리, 이쁘죠? 예, 유언이 제 손녀입니다. 이제 13개월. 나이로 보면 2살. 가장 중요한 시기가 2살에서 3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 나중에 또 저같이 손녀들, 손자들 있으면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3살 때 교육, 그때 부모가 하는 말, 아이한테 습관화시키는 버릇들이 평생 간다는 거 꼭 명심하고 3살 때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잘 길러야 됩니다. 가지치기라고 해서 가지치기. 스냅이 이게 서로 딱딱 서로 이 가지치면 없어진다는 거. 없어지죠? 예. 나자마자 그 6세 무렵 또 60세 엄청나게 가지가 많이 쳐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활성이 없는 신경세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없어진 세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개발. 그동안요, 보십시오. 4살.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단점을 개선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2, 3살 때 살아남은 연결세포는 평생 갑니다. 살아남은 세포가 바로 나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셨죠? 살아남은 세포, 그것도 2, 3살 때 형성된 거기까지 중에서 점점점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이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살에 만들어진 뇌가 8까지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은 약점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나 개인의 전략, 또 내 부대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내 부대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승불복, 응용무궁 다시 한번 외칩시다. 따라하세요. 전승불복, 응형무궁. 전승불복, 응형무궁. 항상 제가 이 각 편을 통해서 강조하는 손자병법은요, 반드시 암기하세요. 암기. 출기불이, 이정합, 이기승. 강점관리. 이해되셨죠?